농경사회에서 소고기를 잘 먹지 않았던 이유. 농경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흔히 소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인도다. 몬순 기후대인 인도의 경우 건기와 우기의 갭이 상당하여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산을 무너뜨리고 마을 전체를 호수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장대비를 퍼붓기도 한다. 이런 기후 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흔히 소를 잡아먹었다. 하지만 그랬던 탓에 나중에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나 그때 내가 소만 안 잡아먹고 참았어도. 결국 가뭄에 소 잡아먹는 방법은 농경사회였던 인도에서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미봉책이었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를 예방하고자 소를 숭상하는 풍토를 만들게 되었다고 추정한다. 때문에 오늘날 인도에 가면 사람보다 소가 상전 대접받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소의 도축을 국가적으로 금하고자 했었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소가 있어야 함. 왜 그런데? 소가 없어 봐라. 어떻게 심경을 할 수 있겠나? 사람 힘으로. 깊이 땅을 갈면 뭐가 좋은데? 작물이 재배되면 흙 겉부분의 영양소는 금세 빨려나감. 이런 걸 흔히 지력이 소모되었다고 하지. 그런데 때문에 깊은 땅의 흙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계속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거든. 땅을 깊게 파려면 무조건 소가 있어야 돼? 땅 파는 게 어디 보통 힘으로 되는 일인 줄 아나? 소가 있어야 그 넓은 땅을 제대로 깊이 갈아엎을 수가 있는 거임. 오, 농사에 소가 무지 중요하구나. 그뿐 아니다. 소는 인간을 위해 짐도 나르고 수레도 끌고 맹사성처럼 사람도 태우고 커다란 맷돌도 돌리고 때로는 우유도 제공했다. 일생 동안 인간을 위해 헌신한 소였기에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소를 가축이 아닌 사람과 비슷한 존재라 하여 생구라 불렀을 정도였다. 인구할 때 입구자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소를 칭송하기도 했다. 살아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는, 이런 소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내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으리. 때문에 율곡이의 제사상에는 지금도 소고기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태종의 소고기 금지령. 태종 15년인 1414년 조선은 한창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하, 전국적으로 가뭄이 장난이 아니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노한 것이옵니다. 젠장, 툭하면 내 부덕의 때문이래. 알았어. 앞으로 당분간 여색과 술을 멀리하고 고기 반찬도 안 먹겠다. 그럼 됐지? 전하, 한 가지가 더 있사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뭄이 든 것은 모두가 백성들이 금령을 어기고 소를 잡아먹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고기를 먹는 신료들에게 엄벌을 내리시고 자연사한 소에 대해서도 고기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시옵소서.
또 지방에서도 자연산 소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수령의 입증을 받은 다음 팔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태종 때 소 도축 금령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소를 도축한 탓에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핑계일 뿐이다. 그렇게 해야 소 도축을 막을 수 있었고, 소가 부족해져서 농사짓기가 힘들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국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태종은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었다. 앞으로 소를 잡는 백정놈들은 도성 90리 안으로 얼씬도 못하게 하라. 세종의 꼼수, 설렁탕의 유래. 부왕의 배턴을 이어받아 세종 역시 소 잡는 행동을 단속했다. 전하, 요즘 백정들이 몰래 도성 안으로 하나둘씩 기어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이런 고얀! 당장 백정놈들을 잡아서 모두 바닷가로 내쫓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소고기를 사는 사람들도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하도록 하라. 라고 하교했다. 하지만 세종의 이런 조치는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 조치였다. 백정들이야 쫓겨나도 금방 다른 백정들이 들어와 소를 잡으면 될 것이고, 고기를 주로 소비하는 계층은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었으니 이들은 그야말로 법 위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 영의정 대가 마드님 생일날임. 소 한 마리 잡아서 크게 준비해보더라고. 게다가 금살령을 내린 세종대왕부터 알아주는 고기 덕후였으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했다. 세종, 아와마마께서 행하신 조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용은 하지만 이리도 맛있는 걸 금하게 한다는 건. 그리고 3월 경칩의 어느 날이었다.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세종은 선농단에 제사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했다. 그 장소가 바로 제기동이었다. 이때 선농제란 왕이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소를 이끌고 밭을 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다. 어때? 잘 보았는고? 이렇게 선농제를 마치고 세종은 궁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렸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배가 고파졌고 몸은 추워졌다. 이때 세종은 결단을 내렸다. 여봐라, 오늘 선농제에 쓴 소를 잡아라. 다들 얼어 죽기 전에 뜨끈한 국물이라도 좀 먹여야겠다. 그러자 한 신하가 반대를 표한다. 아니 전하, 지금은 양념도 없고 게다가 소도축 금살령, 지금 그게 문제인가?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지 않겠는가? 양념이 없어도 좋으니 그냥 맹물에 고기와 뼈를 넣고 끓이게 하거라. 이것이 야사로 전해지는 설렁탕, 선농탕의 유래다. 하지만 설렁탕은 실제로는 몽골의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아무튼 세종 때 소 금살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넘어간다. 오히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세종은 그 핑계로 소를 잡게 했다. 엎진 쌀 살살 녹는다. 바로 이 맛이야. 이후 소고기는 고관대작들에게는 쌀이나 비단에 버금가는 좋은 뇌물이었다. 어이쿠 대감마님, 이번에 등심으로 10근 끊어왔습니다.